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 학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상명대 합격 라인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상명대 수시에서는요 2023년도 상명대 수시에서 실기전형 11명, 학생부 종합전형 10명, 총 21명을 모집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자, 실기전형 3명, 학생부 종합전형 3명이 합격해서 총 6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자, 상명대를 지원한 총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는 16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에서 16명 중에 6명이 붙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붙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다른 어떤 곳에 상담을 가실 때 총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 그래서 몇 명이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명대 합격 라인업 합격생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생 성함과 출신 학교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현재 한강미디어고등학교 3학년에서 재학 중이고 곧 졸업을 앞둔 박지강이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 합격했었나요? 저는 현재 상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한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상명대 가야죠. 네. 그러면 본인의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이게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라 일반고하고 산출 방식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으로 잡았을 때 저는 한 3.02 정도 됩니다. 그럼 내신 등급이 좀 괜찮은. 이게 물론 이제 특성화고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강 학생이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배들이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내신을 따기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특성화고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일단 특성화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특성화에서는 등급 올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학년이 끝났다고 2학년이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이로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길 바라고, 일반고는 제가 감히 말할 입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사진과를 가고 싶고 사진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진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등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강사 타입이네요. 막 뻐꾸기를 엄청 잘 날려. 자, 근데 우리 지강이도 알고 선생님도 알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의지력이 안 돼. 이게 학생이 지금 말하는 그 의지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학생보다 우리 지강 학생이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나 저는 반드시 좋은 사진가가 될 거라는 어떤 파이팅이 항상 학원 다니면서 넘쳤다는 거죠. 그런 결심은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그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약간은 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영화나 영상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특별하게도 사진 전공 수업이 있었어요. 실제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통해서 인물 광고 또는 뭐 스냅 사진을 찍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런 수업을 하면서 뭔가 사진 한 장으로 내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고, 그에 따라서 제가 진짜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서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은 저는 솔직히 입시를 하면서 좀 행복했어요. 어쨌거나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바라면서 목표가 정확히 생긴 거잖아요, 사진학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왕할 거 좀 이 일을 악물고 목표를 다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깊게 박혀 있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무언가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겠다. 원래 영상이나 영화를 찍으면서도 카메라를 많이 만지고, 그와 동시에 저는 원래 연출 쪽에 원래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약간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줄곧 사진을 하게 됐을 때 저 혼자서 촬영을 하고 뭐 보정이면 보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결과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고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무래도 사진, 영상 중에서는 사진 둘 다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은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약간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진 좋아하세요? 저희 학원에 처음 오면 질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학원에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좀 다를 거예요, 학생마다. 본인이 마음먹기 따름이죠.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20년 넘게 사진을 해왔지만 나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 물론 뭐 가족도 중요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일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일을 하는 시간마저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의 무기로 사진이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물론 저는 이제 선생님이 사진하신 그 기간보다는 아직 덜 살았지만 따라잡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산 그 경험이 적었어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아무리 본인의 주변의 환경이 힘들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 얻는 보상이 적다 할지라도 본인이 일단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저도 중요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도 지강 학생한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성이 뭐죠? 박씨죠. 너도 박씨. 유일한 박씨죠. 네, 거의.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촬영일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상명대 촬영일기. 상명대 촬영일기 문제 기억나세요? 네. 그게 처음에 질문지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공간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문제를 듣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어려울 주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뭐 복잡한가 단순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생각을 넣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약간 그런 주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냥 약간 공간감을 촬영하시오 하고 약간 이렇게 던져주시니까 뭔가 이 정도면은 뭔가 내가 승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일단 확고하게 들었어요. 긍정적이었다. 그쵸?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죠? 쉬웠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어떻게 한번 촬영해 보려고 했을까요? 일단 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딴 애들은 어떻게 찍나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1층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밀치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절대 뛰지 말라 그랬지만. 그래서 뒤늦게 저는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학생들이 뭘 찍나 저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사진을 찍을까 이렇게 곰곰이 봤는데 다 거의 요즘 거의 풀프레임 렌즈 학생들이 쓰는 게 2400원이면 2470이잖아요. 24mm에 이제 24mm에 광각 렌즈로 다 약간 공간감을 왜곡을 약간 촬영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주어진 환경도 그랬지만 그 왜곡을 촬영하기에는 뭔가 부적절하고 그리고 그 왜곡을 촬영해서는 뭔가 승부할 만한 장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 딱 교수님을 보는데 거기 계신 교수님 생각이 왠지 제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도 특별한 사진을 원하는데 뭔가 약간 다 독특한 사진을 원하는데 그러시고 딱 창문을 봤더니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벽에 이렇게 빛이 찬란하게 비쳤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일단 광원의 위치를 보고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자들을 활용해서 저는 약간 빛과 그림자 모두가 좋아할 만한 요소라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요소로 일단 촬영을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어떤 독특한 컷을 만들진 못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그쵸. 요소를 넣어서 촬영을 9장을 깔끔하게 찍었다. 자,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상명대를 들어가기 위해 촬영 필기는 우리 저학년들한테 조언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아무래도 보통 상명대를 준비한다면 보통 중앙대 상명대를 같이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대를 가서 연습을 하든 상명대에 가서 연습을 하든 모든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실제처럼 연습을 한다는 말이죠. 그때 했을 때 맨날 하는 뭐 조용해미, 뭐 선의 아름다움 이런 거보다는 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한 진짜 엄청나게 독특한 뭐 심지어는 미디어 파사들을 촬영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 독특한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연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약간 본인만의 컷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찍는 것도 중요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 본인만의 독특한 컨셉 또는 본인만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그만큼 저는 이런 사진을 찍어요 라고 표출을 할 수고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뭐 어떻게 찍지 저렇게 찍지 하면서 어디를 걸어가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네. 그쵸. 그냥 막 촬영실기 때만 연습하고 집에 가면 뭐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수능 공부를 또 그런 학생들은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나 사진이나 태도가 애티튜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선사진 학원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는 수업이나 커리큘럼 중에 단점이 있다면 사실 이거를 어제 밤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잠에 드는 순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학원에는 단점이 뭘까 하는데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단점만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잭팍 선생님도 물론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입시 원장님 이런 거에 불과하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선생님의 약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약간 사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또 멘탈이 안 흔들리도록 좀 더 저 스스로도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본인만의 방향을 잡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약간 본인의 약했던 멘탈이나 성격을 고치고 싶다면은 이 학원에 다녀서 그런 성격들 한번 고쳐보는 게 워낙 전문이시니까 성격 개조. 군대도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 고맙습니다.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삶의 태도. 저는 그런 게 바뀌어야 사진을 할 수 있는 엔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사진을 하고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게 정말 아니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그쵸? 애매하면 아닌 거다라는 말이 실기에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약간 제 삶의 모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선택과 집중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의 장점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쵸? 장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학원을 선택할 때 네. 그 학교 한미고에서는 또 사진과 친구들 많으니까 여러 학원을 갔을 텐데 왜 저희 학원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 학원이 지금 여기 위치 홍익대 쪽이 사진 실기 학원이 좀 모여있는 약간 성지 메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이 주변을 다 다녀보고 저는 그래도 학교에 사진을 실제로 전공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정말로 이 학교에 가고 싶은데 제가 어디를 다니면 좋을까요? 했더니 저한테 항상 믿음을 주시던 선생님 한 분이 그러면은 한번 여기 지금 제가 다니는 이 학원에 다녀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처음 상담을 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약간 몸이 이끌렸어요. 뭔가 이 학원이 뭔가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하고 나서 처음에 딱 다녀보는데 원장님 얼굴을 하고 적어도 나를 놔두시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네, 저한테 딱 바뀌어서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간다면 다시 저희 학원 올 수 있을까요? 뭐 솔직하게. 받아줘야 가죠. 제가 뭐 다니고 싶다고 다닐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작년으로 돌아가거나 올해 초로 돌아가거나 이런다면 그래도 저는 이 학원을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원 말고 딴 학원을 갔으면은 흔히 말하는 저만의 독창적인 그 컷들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학원에서
그 생각들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있고 또 저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밑받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 다시 다녀도 이 학원을 고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자, 비록 상명대에 합격을 했지만 아쉬운 점 또한 있죠. 있죠. 많이 있죠. 만약에 고3 1월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시 트라이를 해볼 것인가? 그러니까 저 말고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사진 입시를 해야겠다는 결정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허무하게 보내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4, 5월까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면 아무것도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입시를 시작할 거다 하면은 차라리 마음을 빨리 먹고 그동안 본인이 쌓아온 뭐 정시 수능 공부나 아니면 딴 전형 공부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사진에 진심으로 집중을 하는 그 시간이 최대한 짧아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멘트는 없는 건데 일단 수능이 좀 여기는 없지만 수능이 좀 안타깝게 좀 해서 일단 CAU를 좀 못 가게 됐는데 이 얘기를 뭐 쫑파티 때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지강이한테. 근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태도가 나를 완성한다. 그쵸. 인생은 길고 이 한 번의 Q 사인이 안 났다고 해서 결코 나한테 실패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마음 자세와 이 건강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좀 본인의 목표에 닿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열심히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가면 됩니다. 저는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잘했던 것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포인트만 잡으면 분명히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상명대를 가고 싶은 후배들에게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딱 제가 그 1년 전에 저한테 이 말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든지 상명대뿐만 아니라 뭐 중앙대, 서울예대 뭐 많잖아요. 개원예대, 뭐 경희대. 그냥 사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사진이라는 자체가 주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매력적이지만 때로는 또 슬플 수도 있는 전공 중에 하나인데 제발 멘탈 관리 열심히 최대한 본인의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최대한 본인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실패한 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있고 그냥 실패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게 너무 앞길을 막지 말고 그로 인해서 차라리 삶의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저처럼 다음엔 꼭 이 악물고 성공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런 허무한 실수를 하지 않게 정말 허무한 실수를 해서 정말 시간과 또 개인적인 감정 낭비들을 하지 않게 노력해서 꼭 같은 선상 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삼수 스트레이트로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뭐 졸업한 학교도 매번 말했지만 제가 원래 지정했던 학교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지금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뭐 고3 재수 삼수 시절이 아주 가치 있었다. 지금은 그래요. 왜? 저의 삶에 어떤 원동력이 됐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삶 또한 열심히 하지 않겠죠. 그쵸. 저도 그러니까. 이 순간이 정말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제일 가치 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이게 내 삶의 어떤 엔진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중요한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택한 사진은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에도 없어, 사진가가. 주위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기준을 남들처럼 남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보는 거니까 저 친구가 어떻게 됐다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물론 뭐 저도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삶이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 저의 기준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과 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뒹굴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성공을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좀 아주 뭐 어리지만 이제 성인이 되죠. 아주 건강한 마인드고 제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상명대 합격 라인업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에서 합격 라인업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